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공을 잘 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게 타이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고요. 또 타이밍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또 방향과 거리의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치고 싶다면 이 타이밍 하나만 연습을 하셔도 정말 골프의 스코어가 확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타이밍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타이밍은요, 이 내가 스윙을 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윙이 움직이는 순서, 이 순서가 잘 맞아야지만 양쪽에 톱니바퀴를 굴렸을 때 이 잘 맞아 들어가면서 굉장히 잘 굴러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듯이 이 스윙의 순서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했을 때도 정말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 때 우리가 스윙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클럽 헤드죠. 그 다음에 제가 움직였을 때 손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백스윙을 쭉 갔을 때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백스윙을 이렇게 올리면 골반이 따라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다 돌아보면 마지막에 이제 무릎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이런 순서들이 백스윙 때는 지켜지게 되고요. 다운스윙 때는 반대죠. 하체 무릎이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을 골반이 따라가게 되고요. 골반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따라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립 마지막에 우리가 땅 떨어지면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이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공을 잘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타이밍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타이밍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움직임을 편안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야구를 할 때는 날아오는 이제 공을 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사실 야구를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 동네에 동전 놓고 하는 야구는 몇 번 해봤는데 네.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떤 다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약간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서 비슷한가요? 그렇죠. 때를 기다리죠. 선수 같아요. 네. 좀 어설프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반동을 주게 되더라고요. 날라오는 공을 쳐야 되는데 하면서 반동을 주게 돼요. 근데 우리 골프라는 운동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공을 어떻게 보면 살려서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드레스를 취하고 이렇게 가만히 어드레스를 취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떤 몸의 경직과 딱딱함이 오면서 이 타이밍과 리듬,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린 리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수현 선수는 뭐 테이크어웨이가 급해지지 않기 위해서 외그를 하지만 또 어떤 타이밍을 잘 지키기 위해서 헤드를 먼저 움직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외그를 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혹은 약간은 잔발, 우리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좀 디디면서 스탠스를 취하고 균형감을 맞추면서 어드레스를 취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떠한 반동을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스윙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반동을 찾고 나서 바로 스윙을 시작하면 급하게 돼요. 그리고 혹은 너무 멈춰 있다가 스윙을 하게 되면 좀 경직이 오게 되죠. 그래서 반동을 어떤 반동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엉덩이를 흔들어도 되고 뭐 어깨를 털어줘도 되고 뭐 그립을 꼼지락꼼지락 거려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반동을 주지만 딱 놓고 무조건 3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경직을 줄일 수 있고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스윙을 할 때 내 클럽 헤드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님, 하체가 백스윙 때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움직이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답을 드리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하고 내가 이 클럽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체가 이렇게 먼저 움직여버리면 헤드가 먼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체는 헤드가 일단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을 살짝 접어주듯이 백스윙 스타트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킹을 못해서 약간
클럽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이 혹은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을 고칠 수가 있고요.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지킬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하체는 시작할 때 잡아두고요.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내 궤도가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긴 하지만 궤도가 안으로 빠지거나 밖으로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오른쪽 손목이 그대로 이렇게 접힌다라고 했을 때 클럽의 궤도는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접은 다음에 하체의 움직임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체가 회전하는 거를 따라 돌면 여러분들이 쉽게 타이밍을 만들고 좋은 코킹과 그리고 클럽 헤드를 먼저 출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른쪽 손목을 접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코킹과 관련이 있는데 코킹이 없는 스윙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스윙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코킹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른쪽 손목을 살짝만 접어주면서 백스윙 시작을 해줘도 오른쪽 팔꿈치는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백스윙에서도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오른쪽 손목을 접어주면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클럽을 받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오른쪽 손목의 각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스윙에서 순서를 타이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할 때는 오른 손목이 접힐 때까지는 하체를 잡아두고 그 다음엔 따라 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다운스윙에서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되게 어려우면서도 상급자들도 이제 겨우겨우 해내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만 연습하셔서 조금만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실력은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마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다운스윙 때 상체가 먼저 내려와요. 저 손목이 풀렸죠. 또 덤볐어요. 이런 얘기는 아마 늘 달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체가 안 써야지 한다고 안 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체가 쓰여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방법인데 자, 백스윙을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다 도달하기 전에 저는 하체를 먼저 디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느낌에는 굉장히 하체를 빨리 쓸 겁니다. 네, 제 느낌에는 굉장히 빨리 썼는데 혹시 어때 보였어요? 네, 일단 하체가 먼저 돌아가다 보니까 상체가 덮이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상체가 계속 쓰여져 하면 안 써야지 한다고 안 써지는 게 저도 스윙을 해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체가 쓰여지지 못하도록 이 쓰여지는 타이밍을 만들지 않도록 하체를 더 빨리 써보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이 채 가기도 전에 가슴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체를 쓰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치시면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를 빨리 먼저 써주면 훨씬 더 공을 더 강하게 그리고 임팩트에 힘을 실어내고 상체를 덤비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체를 백스윙 가기 전에 쓰더라도 이렇게 상체가 같이 이렇게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 그립의 끝이 백스윙 톱에서 그립의 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순서를 맞추는데 훨씬 더 편하겠죠. 자, 백스윙을 올라가서 하체를 썼는데 상체가 빨리 내려오면서 손목이 빨리 풀리면서 클럽 헤드가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이 그립 끝으로 공을 타격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끌고 내려왔을 때 헤드는 한참 뒤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주게 되고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풀리면서 맞는 걸 굉장히 많이 방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 톱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전에 하체를 쓸 건데 쓰면서 이 그립 끝으로 내가 공을 계속 타격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오면 저의 손목은 굉장히 각이 잘 지켜지고 클럽 헤드는 충분히 뒤에서 따라오면서 풀어주면서 임팩트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가기 전에 하체를 출발시키고 그립 끝으로 내가 공을 버텨주면서 타격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굿샷. 약간 제가 느끼기에 스윙이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듯한, 더 힘이 조금 모이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문경동 네. 프로의 뭐 연습 방법도 약간의 몇 회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톱에 올라갔다가 하체를 올라가기 전에 먼저 쓰면 약간의 급해질 수 있는데 그 급한 거를 버텨줄 수 있는 게 이 그립 끝으로 공을 타격한다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이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오면서 이 타이밍을 조금 더 버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프로님 공이 맞을 때 왼쪽 무릎은 펴지는 건가요? 구부러져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타이밍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타이밍을 생각하고 연습하는 이유가 다 임팩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임팩트 때 공을 맞아 들어올 수 있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는 이제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마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는 왼쪽 무릎이 임팩트 순간에는 구부러지도록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스윙을 하는 걸 보면 왼쪽 무릎이 임팩트 순간에 약간 펴져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왼쪽 무릎이 공이 맞기 전에 일찍 펴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에 9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 무릎이 임팩트 순간까지는 조금 버텨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이 맞는데 뭔가 임팩트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무릎의 각도를 최대한 유지를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공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거든요. 백스윙 올라가서 조금 더 하체를 빨리 써도 이렇게 왼쪽 무릎을 피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왼쪽 무릎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버텨주고 그 다음에 피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윙을 한 번에 확 넘어가다 보면 왼쪽 무릎이 빨리 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올라가서 빨리 펴버리는 게 아니라 맞고 나서도 조금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듯한 느낌을 느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임팩트에 힘을 실어내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면서 내가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이제 백스윙과 다운스윙에 대해서 임팩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필드 나가면 자주 하는 레슨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치돌입니다. 치돌. 치돌이요? 네, 치돌. 여러분들도 치돌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치고 돌자예요. 아, 자, 우리가 치돌. 보통 이 필드를 나가면 맞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고요. 네. 그죠? 상체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고 이제 아직 공은 안 내려왔어요. 클럽은 안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 두 번째는 내가 공을 치고 나서도 이렇게 멈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확실한 회전을 만들지 못하고 첫 번째는 급해서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치고 돌자의 개념으로 스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알려드렸던 내용은 이론적인 거예요. 이거는 연습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알려드린 건 치돌은 필드에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을 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따라서 돈다라는 느낌으로 치돌의 스윙을 하시면 돼요. 다음. 치고 돌아주는 스윙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치돌의 타이밍만 조금 더 지키신다면 아마 좀 급해지는 것도
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레슨 잘 들어봤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뭐 저처럼 아마추어 골퍼들은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하체를 조금 덜 쓰고 몸통으로 손만 써서 좀 회전을 하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신나성 프로의 오늘 레슨을 보면 중간에 좀 하체를 버티고 하체로 리드해서 끝까지 끌고 내려와 주자 이런 팁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골퍼들에게도 적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럼요. 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하체를 먼저 쓰지 않고는 정확하게 스윙을 만들어내고 이 휘두르는 리듬이나 이런 템포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클럽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상체로만 이렇게 하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체로만 내리면 분명히 손목은 많이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상체 오른쪽 어깨는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슬라이스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체를 쓰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하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백스윙 때 왼쪽에 하체의 위치가 지금 클럽을 놓은 위치라면 백스윙 때 이 정도 움직이면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요. 아. 이거 이상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스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백스윙 올라가서 원위치까지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유용한 레슨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스텝 바이 스텝 좋은 스윙을 만드는 타이밍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주요 레슨 포인트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좋은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선 자기만의 반동을 찾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오른 손목을 접어주고 하체의 움직임을 버텨줍니다. 백스윙에 도달하기 전에 하체를 리드해주고요. 그립 끝으로 타격을 해야 합니다. 임팩트에서 왼쪽 무릎을 유지해주면 좋은 타이밍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드에서는 치고 돌리는 치돌 타이밍을 기억하면 좋은 샷 구사할 수 있습니다.